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사건 공판에서는요. 이강 전 경호처 경호 5부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장이요. 카카오톡 메신저에 나에게 보낸 메시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보낼 수 있는 그 기능을 통해서 저장을 해놓은 윤 전 대통령의 올해 초 발언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입니다. 공수처 1차 체포영장 집행 불발 뒤인 올 1월 11일 경호처 관계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 발언을 정리한 겁니다. 경호처가 나의 정치적 문제로 고생이 많다. 그리고요, 경찰이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을 하고 이거 언론에도 잡혀도 문제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적어 놓은 겁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메모장처럼 이 메신저를 가끔 쓰기도 하는데 그게 오늘 제시가 됐습니다. 조윤삼 위원님, 사실 이게 오타도 있고 뭐 물음표 표기도 있고요. 좀 급하게 타이핑을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 이 메시지의 증거 능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진술을 받아 적은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메시지를 작성했을 그 경위를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해당 그 간부의 경우에는 이러한 메모를 허위로 작성할 그런 계기라든가 이유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본인도 지금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해서 추후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이니 급하게 작성을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그런 책임 여하와 무관하게 윤 전 대통령의 그런 진술을 기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외부적인 그런 정황들이 입증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메모 내용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 메모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송영훈 의원님, 이거 내용에 대해서 하나만 좀 짧게 여쭐게요. 경찰이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해라. 이거 언론에 잡혀도 문제 없다라고 지난 1월 경호처 관계자들에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죠. 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공수처가 발부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위력 순찰해라. 아작내도 된다. 이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보강할 수 있는 진술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어떤 유형력이 폭행처럼 몸에 닿아야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체포 방해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강할 수 있어 보이고 이강 전 차장인가요? 전 부장이죠. 부장이요? 예. 이 인물이 사실은 당시에 카카오톡에 나에게 보냄으로 해서 본인이 듣지 않는 말을 뭔가 인위적으로 가공해서 작성해야 될 만한 그런 동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메모의 존재로 인해서 그 증언에 대한 증명력을 법원이 더 높게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그 재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아작나다. 국어사전 검색하면 깨지고 망가지다라는 뜻의 전라도 말이다라고 나오는데 아작내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 위력 순찰하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증언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 경호처 간부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듯한 전략을 쓰면서 증인 신문을 했다고 합니다. 형사 입건되면 수사받아야 하고 유죄나면 연금 박탈돼서 임무 수행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요. 이 경호처 간부가 대통령이 옳고 내란이 아니라 판정되면 법적 책임을 받을 거다. 양심에 따라 한 행동이다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을 말하는 겁니다. 김진욱 위원님. 이런 증인 신문 내용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지금 증인으로 수석해 있는 이 경호처의 간부들에게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질문의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당시의 상황과 당시의 대통령의 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확인해야지 이 사람들이 임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한 것, 그것이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한 것이다라는 식의 공격은 바람직한 공격도 아니고 당시에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분명하게 위력적으로 하라는 지시, 심지어는 총을 쏴도 좋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본인들의 어떤 개인적인 안위가 아니라 이 부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일 수 있다라는 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정에서 양심껏 증언하고 있는데 이 증언에 대한
이렇게 그 공격 이런 부분들은 정말 바람직한 이 질문 방식도 아니고요. 이렇게 질문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요되거나 판단을 흐리게 할 만한 그런 사안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연금 박탈까지 거론했어요. 그러니까 경호처는 마지막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많은 오욕의 역사를 겪었고요. 국민에게 많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존폐의 기로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이기 때문에 안보 사항상 경호처는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국민께 신뢰를 잃고 존폐의 기록에 된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충분히 저는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경호처 처우는 하나된 충성, 영원한 명예입니다. 저는 경호처 직원분들께서 하나된 충성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경호처 직원분들이 영원한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좀 배려하는 최소한의 양심 있는 질의 행태를 지문이나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